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탈당 기자회견 못 받기도 했고요. 당 만드는 거 그렇게 간단한 작업 아니거든요. 계속 악셀을 밟고 계시잖아요. 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낙연, 이준석 빅텐트를 구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닌가.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례대표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. 과연 이것이 이제 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. 비례대표 순번 가지고 멱살 잡을 수 있죠. 그래도 한 5번 정도까지 들어가야지 되잖아요. 그거를 포기하겠어요? 이러한 부분이 아마 견제를 놓고 뭐 이제 시작된 것 그러게요. 같아요. 서로가 네. 이제 이준석 그 신당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.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현역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. 국민의힘에서 아이 뭐 저거 효과 없을 거야. 정신승리들을 하면서 이 모든 걸 대처하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는 땜빵하기에 급급하지. 그 이낙연 신당이 생기게 되면 네. 민주당에서 이탈할 현역 의원들은 몇 분 정도로 보세요? 없다고 봐요. 진짜 없을까요? 저는 그 공천 과정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없을 수밖에 또, 없다라고 네. 치는 거죠.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내 얘기를 들었나? 뭐 용서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. 사람들 지지를 받으면 네. 뭐 한 20%까지 올라가 버린다. 좀 더 낮게 잡아서 15%까지 간다. 그러면은 선거 비용 다 보전받잖아요. 아니 뭐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15%까지만 가면 합류한 현역들이 굉장히 많아질 많을걸요. 수 있겠지. 특히 15% 공천 작업도 큰 수치예요. 끝나면. 또 원칙과 상식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총선 시기도 있기 때문에 마냥 또 기다려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사실 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. 서서히. 뭐 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탈당 기자회견 못 받기도 했고요. 근데 급해요. 물론 그래요? 지금 이게 사실 당 만드는 거 그렇게 간단한 작업 아니거든요. 한 아무리 빨리 해도 2, 3주는 걸려요. 심지어는 여기는 지금 이준석 대표 하는 것처럼 뭐 4만 명 모이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급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. 이번 주까지 사실 참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.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. 근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. 네, 근데 지금 뭐 약간 그래도 계속 악셀을 밟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총선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며칠 상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다만 이런 추측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낙연 대표가 이제 신당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아마 이 함께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도 있을 거예요. 아니 신당 한다고 했는데 뭘 보여줬냐, 할 맞아요. 거냐 말 거냐. 그래서 민주당에 남을 거냐 아니면 신당 할 거냐 좀 보여달라.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. 저는 미룰 수가 없다. 예, 네. 뭐 원칙과 상식 네 분의 방향성은 뭐예요? 이분들 중에 어쨌든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낙연, 이준석 등 제3지대 사람들을 이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히신 분도 계셨어요. 이런 역할을 좀 궁극적으로 노리시다가 결국에 빅텐트를 구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이게 가교가 근데 되겠습니까? 내가 봤을 실제 때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도 들었고.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좀 폄훼하듯이 얘기하면 광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건데 직접 할 거예요, 본인들이 직접.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직접 해요. 그냥 뭐 서로 얘기해서 지금 시점에서 안 맞습니다.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굳이 가교가 필요 없을 것 같고. 정치가 이상하고 현실하고 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비례대표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럼 이 신당이 아무래도 지금 뭐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가지고 선거제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. 결과적으로 핵심은 네. 이 비례대표 결정 그쵸. 권한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분들이나 각자 생각하는 비례대표의 순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도 또 이제 비례대표를 고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잘 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또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아요. 정치력인 거죠. 선거법은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. 연동형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굳이 빅텐트 칠 필요 없잖아요. 네. 본인들이 그냥 독자 노선 해도 되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병립으로 돌아간다. 특히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간다. 그러면 각 지역에서 비례 의석을 차지하려면 실제로는 8% 이상 얻어야 돼요. 네. 불가능해. 지금 이 지지율. 따로따로 하기에는. 네, 그래서 그때는 말씀처럼
비례대표 순번 가지고 멱살 잡을 수 있죠. 왜냐면 야당 저희가 미래통합당일 때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이제 맞아요. 당이 있었고 네. 비례정당이 저희도 4년 전에 비례대표 순번 막 바뀌고 막 싸우고 갑자기 바뀌고 맞아요. 순번 이미 결정해서 발표했는데 다시 뒤바뀌고 막 왔다리 갔다리 가서 이게 무슨 호떡공천이냐 막 그렇죠. 비판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 노선도 달랐고 철학도 달랐던 분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의 딱 비례대표 안을 낼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안정권이 한 그래도 좀 6번 정도까지잖아요. 뭐 8번 뭐 10번 이렇게 경기도형이든 연동형이든 예. 떠나서 예. 그래도 한 5번 정도까지 들어가야지 되잖아요. 그러면 남녀 1, 2번을 누구로 줄 거냐. 그거를 포기하겠어요? 그분들이? 참 합의하기 힘드네요. 네. 자리를. 뭐 그게 합의가 되냐는 얘기죠. 각각의 또 상징 자산들도 분명히 네. 있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? 이준석 전 대표가 쓱 제기한 건데 비례는 따로 하되 지역구 후보는 같이 낼 수도 있다. 기호 3번으로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통합진보당이랑 민주당이 하던 거 아니에요? 하던 거? 하나만한 얘기예요. 그건 뭐냐면은 같은 당으로 묶이지만 뭐 통합신당 이래가지고 뭐 단일 후보 이렇게 낸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무공천하겠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. 그건 다른 당 아니에요, 사실은. 비례 명단을 공유 안 하겠다는 건. 그러네.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져요. 네.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죠.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창당 작업이 시작됐고 네. 사실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신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이낙연 신당 힘을 받을 것 같지만 같이 받아갈 것 같이 보이지만 비례는 따로 가자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아마 견제를 놓고 뭐 이제 시작된 것 그러게요. 같아요. 서로가 네. 이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근데 또 잘 해결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당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. 맞아요. 지금 그래서 지금 벌써 뭐 비례 얘기하고 어떤 그러게. 형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젠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준석 그 신당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. 온라인 당원 모집도 나흘 만에 4만 명 확보를 했고요. 중앙당 설립 요건도 빠르게 갖춰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이런 화력. 일단 저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은데 이 4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는 것 자체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당내에서 폄하하거나 또 4만 명밖에 못 모아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. 또 살짝 나왔죠. 네,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일단 개혁신당이 이제 창당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현역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일각에서는 뭐 10명이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아마 공천이 여당의 공천하고 좀 맞물릴 것 같아요. 공천을 학살됐거나 아니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어떤 선거의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분들이 신당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지고요. 다만 그렇게 되면 좀 비판도 있겠죠.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떠난 신당인데 이런 그 낙천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과연 새로운 정치냐에 대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것까지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현역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10명이 과연 참여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 공천이-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왜 이준석 대표 비판할 수는 있어요. 네, 나도 많이 네. 비판하니까 네. 비판을 할 수 있어요. 논리로. 근데 무시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. 이를테면 마이너스 3선 중진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3선까지는 들어봤는데 마이너스 3선 중진이 마삼중이 그 뜻이에요. 맞아. 그게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하는 발화자한테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. 이게 왜냐면 한국에서 실제로 세력을 들고 정치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. 네. 우리로 치면은 대통령 있었죠. 문재인 대통령 있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있을 거고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사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있을 텐데 그 외에 누가 한 명 더 찍으라고 하면은 없어요. 이준석 말고. 거의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. 국민의힘에서 아이 뭐 저거 효과 없을 거야. 아무런 파급력이 없을 거야. 이럴 때마다 다들 저런 식으로 정신승리들을 하면서 이 모든 걸 대처하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는 땜빵하기에 급급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준석 전 대표가 1호 정강 정책으로 방송법 건드렸거든요.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이 초이스는 좀 영리하다고 보세요? 아니면 포퓰리즘. 포퓰리즘이에요? 아니 근데 이거 다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. 공영방송 낙하산 원천 봉쇄하겠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방송법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게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입장만 바뀔 뿐이죠. 제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네. 수신료 폐지. 수신료. 이거는 사실은 반대하는 쪽에서 무조건 지는 게임이거든요. 국민들이 너무 이거 수신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근데 실제로
시장에서 돌아가서 수신료를 바로 폐지했을 때 KBS가 버틸 수 있는 지금 체력과 시장 환경이 돼 있느냐? 그건 논의해야 돼요. 일단 수신료를 딱 던져놓으면은 국민들은 좋아하죠. 아, 그래. 이거 난 안 보는데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포퓰리즘적이다. 좀. 여론에 조금 편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. 하지만 이해는 한다. 이전 대표가 이제 어제 말했던 정강 정책이 네. 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전 대표 오랜 생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오래전부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왔었고 방송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았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대표 시절이 있었을 때 네. 이런 것들을 좀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을 텐데 그때 좀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어떤 비전이라고 신당 나가서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저희가 지도부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. 가장 힘이 있었을 때. 예. 근데 김영태 최고위원님이 아직도 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. 용기 내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서운함을 표하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. 어떻게 화답하고 싶으신지. 아니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것에는 마음으로만 감사히 받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제가 당에 남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보다도 제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이 그 허은하 의원님이나 천하람 위원장님 또 이기인 의원님 또 이준석 전 대표님일 것 같아요. 예전부터 제가 회의할 때부터 당에 남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을 알고 있고, 근데 뭐 이제 와서 그걸 또 용기 내라고 말하는 거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아니, 내부 그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. 내가 약간 짜증을 내자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원칙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. 우리 그 류호정 의원 같이 하는 건 이제 그게 원칙을 어기는 거지. 내가 당에 남아서 뭘 해보겠다 아니면 신당에 가겠다 이건 그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죠. 판단인 거고 선택인 거예요. 뭐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너무 진영의 배신자처럼 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은 안 되더라. 그냥 대리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또 먹겠지. 예, 근데 화를 내주셨고요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용기를 내라고 하려면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. 그렇잖아요. 너 배신자고 너는 안 될 거라고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같이 할까? 양당과 달리 여기는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는 당이구나 생각할 테니 네, 너무 안 공격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